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국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부동산하고 중국 제로나 코로나 정책 두 개가 이제 양날의 검이에요. 부동산이 올라가려면 코로나 정책을 빨리 제로나 깨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어떤 게 나왔냐면은 백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코로나19는 개인 책임이니까 그냥 풀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잘 해결돼야 돼요. 위드 코로나로. 백신 안 맞은 중국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봉쇄 완화이라고 데모는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 버리면 뭐 정부도 감당이 안 될걸요? 이게 그래서 전염병이 무서운 겁니다. 정권이 바뀌는 일이죠.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게 전염병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면서 전염병이 다시 또 창궐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침체 우려 장기화인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중국의 그간의 5% 이상의 성장은 다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잘 육성하면서 성장을 한 거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판매량 줄고 돈줄 추가 서열 이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거를 원래 미국이 2007년도 때 버틸라고 했는데 2008년도 때 터진 거거든요. 부동산 잘 막으려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2022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 기준 터지는 시점은 2024년에 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 구조조정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고 만약에 내년도에 10% 15% 하락이 발생하면 그만큼 시장 대응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뉴스를 이제 검색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부터 볼게요. 장기 침체 우려인데 끝으로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2주 전에 10% 15% 하락인데요. 돈줄을 추가 수요라고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인수합병 증자를 지원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대응하는 건데 똑같아요. 그냥 FTX는 저게 지금 지가 종이 페이퍼에 가깝게 돈을 막 썼다는 게 들켜서 보도났죠. 부동산 기업들도 동일하게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그 구조조정을 숨기는 방법은 알짜회사가 걔를 물매교자물기로 사서 그냥 희석해서 처분해버리는 거죠. 그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밖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주택 판매도 25% 줄어서 17개월. 아마 여기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니까 중국도 조금 조심스럽게. 그래도 저는 중국 빅테크 자체의 기업들은 경쟁력 있다라고 보고 인구도 충분하기 때문에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항생지수 중에서 테크주 투자하는 건 크게 무리 없다라고 봅니다. 부동산 잔치 20년은 끝난 겁니다. 우리도 이거 끝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일본식 거품 붕괴 막을 수는 있죠. 막을 수는 있는데 조금은 고정 아마 될 거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막은 면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구도심 개발하는 거를 보면은 개발한 지역을 가보면 개발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국가 돈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해결해야 됩니다. 구도심 자체를 버리고 신규 택지로만 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대출금리 이제 계속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화 될 거예요. 장기화 될 거고 아마 25년도까지도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야 돼요. 근데 중국에 지금 공산주의 체제가 가지고 그리고 연임을 계속하는 중국한테 부동산 사러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냐라는 겁니다. 홍콩에 있는 재벌부도 안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무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차라리 그거 외에도 동남아나 민주주의에 가까운 나라들에게 투자를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요거 ETF 정도로 간보기 정도로 투자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낫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업은 조금 인도 쪽으로 전환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코로나입니다. 중국 코로나라 보면은 코로나 격화, 이 시위 때문에 지금 뉴스에서 다 보도도 안 되는데 뭐 저건 별로 크진 않아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큰가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고 백신 접종률은 문제입니다. 백신을 이제 다 맞았다라고 되는데 이게 물백신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크죠. 그다음에 개인 책임이라는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코로나 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부양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했다로 가는 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 이게 완화 대책을 할 거다라는 게 일일자 뉴스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요동치는 거죠.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그게 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 식당 영화관 재개장 이게 나오면은 우리나라도 이거 위드 코로나 되는 수혜주, 위드 코로나주 우리나라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쇄 완화 조치로 갈 건데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인 상태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독감으로 대우해서 대응이 없다, 할 수 없다 하면서 넘어가지만 아니까 지금은 위드 코로나 전국 전체 위드 코로나로 그리고 제로 코로나로 갔었던 거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될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계속 보셔야 돼요. 중국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일부 중국 ETF도 가지시면서 시장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거고요. 경기 침체가 오는데 미국이 흔들릴 때 중국도 같이 흔들려 버리면 빅이 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흔들릴 때 중국이 그래도 다시 이제 저점 찍고 반등이 나와 버리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위험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